네,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되돌아보니까요. 지수가 하루도 빠짐없이 내내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시선 자체가 경기 민감주, 지수 민감주보다 개별 종목으로 시장을 풀어가는 그런 형태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었죠. 지금은 지수 섹터보다는 개별주 시장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시장이 전개된다라면은 이슈적인 모멘텀을 찾아야 된다. 이슈적인 모멘텀의 가장 빠른 효과는 정부 정책주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줄거리를 소개를 많이 해왔는데요. 안타깝지만 오늘 지수가 역시나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법을 찾았다라면은 이렇게 이슈적인 모멘텀으로 시장을 풀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우선은 오늘장 포인트 보도록 하겠는데, 지수에 대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장까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에 마지막은 좀 받쳐주면서, 그러니까 조금은 들어 올려주면서 마감을 해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장에 대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아래 꼬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 마지막 동시호가 때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마지막에 조금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구멍까지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요. 자, 일단 지수 자체가 제가 전망했었던 사실상 이 하단을 지지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직전에 자리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테마에 대한 충격이 있고 난 다음에 지수가 완벽하게 꺾인 것은 아니다. 이 하단을 지켜지는지 보자. 왜냐하면은 이 하단이 지켜지게 된다라면은 박스권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형태에 대한 지수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매매에 대해서는 물론 경기 민감주는 힘들겠지만 개별주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의 이런 차트 추세 이탈은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저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맨 아래 보면 사실 시장에서 올라간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더 많았던, 월등히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을 어째 돌려 세워야 되느냐? 사실 시황적으로 본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시황 자체가 앞을 내다보기 전에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까지에 대한 시황만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달, 1월 달, 또 2월 달 경기에 대한 둔화가 어렵다라는 거를 경제 지표들을 확인했는데 이것만 보고 지금 경기가 힘들다라는 평가로 시장 투자 심리가 많이 꺾여 있는데요. 조만간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경기 부양 정책, 뭐 유럽과 중국과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인데, 자, 저는 뭐 단기간에 이처럼 이제 추세 이탈이 나왔지만은 이 하락에 대한 골은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 추세를 다음, 그러니까 내일장, 그러니까 월요일장에서 빨리 돌려 세워야 되는데요. 차트적으로 본다라면은 2150선을 돌아온다라면은 투자 심리 회복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오늘장에 대한 추세 이탈은 박스피는 아니었구나라고 저도 좀 반성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도 시장에 대한 해법은 여전합니다. 시장 자체가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지수에 민감한, 또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대체로 빠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조선주 하락이 상당히 큰 업종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자동차, 또 대표 IT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은요, 사실 우리가 1월 효과로 나왔었지만 지금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는 자금이 이탈하는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의 자금은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조선주, 자동차, 뭐 그다밖에 건설,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당장은 어제와 오늘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좀 자금을 같이 좀 빼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빼준 자금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모멘텀 플레이.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가셔야 돼요.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빠른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자, 오늘도 그래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또 방한하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면세점이라든지 또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주가 차트 잠깐 볼까요? 오늘은요, 이 중국 소비지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에 사실 움직임이 좀 덜했던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종목들이 시세가 좀 강했습니다. 자, 우선은 대표적으로 하나 갤러리 타임즈가 크게 10% 이상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 추세는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세를 더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은 사실 중국 소비재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은 단체 관광객에 대한 소식으로 움직였지만은 우리가 중국 소비주는요, 지금 열리고 있는 중국의 전인대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3월 15일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중국 소비 활성화라든지 시장 개방이라든지 이와 같은 정책들이 나온다라면은 중국 소비재 종목들이 계속 호재적인 부분들이 받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좀 바라보시면 좋으냐? 가장 이 중국 소비주가 움직였을 때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화장품 종목들. 자, 저는 이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에이블 CNC, 토니모리, 이치한부를 꼭 이야기를 드리죠. 자, 주가 차트 좀 보도록 하죠. 에이블 CNC는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중국 소비재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가장 탄력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간적으로 조정 구간을 보였다가 오늘 이 면세점, 백화점 종목들 움직이는 것만큼 또 반등을 좀 보였는데요. 추세가 견고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3월 15일까지 전인대가 진행되는 과정에 계속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에이블 CNC, 또 토니모리, 이치한불까지도 추세가 견고하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들 종목을 선정한 이유가 있죠. 뭐 다른 화장품 종목들도 있지만 중국에 이제는 방한하는 중국인에 대한 수혜가 아니라 중국 현지로 들어가서 지점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이 통로가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탄력적일 수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블 CNC, 토니모리, 이치한불 쪽으로도 시선을 좀 더 옮겨오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포인트 보도록 하죠. 역시나 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부 정책주입니다. 자, 오늘 사실 하늘 자체는 어제보다 좀 더 맑은 하늘이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나오면서 이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올라왔던 종목들 말고 또 새롭게 움직이는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또 제습기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은 KC 코트릴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직전에 뭐 웰크론이라든지 모나리자보다는 추세가 크진 않았었다가 오늘은 새로운 시세로서 가장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분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KC 코트레일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이평선이 따라올 수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5일 이동평균선, 뭐 짧게 본다면은 3일 이동평균선까지 염두하셔서 본다면은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은 조금 맑았는데요.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미세먼지가 또 많이 또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환경적인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게 불가항적인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좀 수익이 나왔을 때는 단기 차익 실현 꼭 챙기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왔을 때는 필히 챙기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장도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일주일 동안 내내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힘들었고 경기 민감주들이 힘들었는데 시장은 그래도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도 또 만들어 가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어제와 현재, 내일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내일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인식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이 경기 민감주보다 조금 개별주 종목으로 풀어가셔야 되겠고, 다만 이 하락에 대한 골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ECB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해석으로 되었지만은 분명히 새로운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경기 부양 정책이에요.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의지가 나왔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중국의 전인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중국의 다시 한번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 저성장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제와 오늘까지는 경기 둔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힘들었지만 당장 내일에 대해서는 부양 정책을 기다려보자. 그리고 한 가지, 이 모든 심리를 바꾸는 거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분쟁이 아니라 협상이 되는 공식적인 서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면요, 투자 심리가 바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인식이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빠른 매매로 진행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자, 정리해보면요, 지수와 관련된 섹터보다는요, 개별주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대놓고 말씀드리면요, 테마주가 낫습니다, 지금은. 지수 관련된 종목들보다, 경기 민감주보다 테마주가 낫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면은 가장 빠른 효과는 정부 정책주입니다. 정부 정책주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단기적인 이슈에 빠른 매매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여기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